건강 톡톡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암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암, 수술과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도 참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재활 치료 방법도 다르고요. 또 운동할 때 주의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암 환자의 재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이효선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나서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누죠. 예.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는 정상적으로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하고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기도 하며 세포 수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포 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화해서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데 이를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은 주변 조직 및 장기를 침범하고 또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서 정상적인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에 암의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암 말만 들어도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이 암은 주로 어떤 신체 부위에 많이 발생하게 되나요? 네, 암은 인간의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종, 국가, 성별, 나이, 생활 습관, 식이 습관 등에 따라서 암은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2020년도에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고 이어서 대장암, 그리고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그리고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암 치료하면은 수술적인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떠올리는데 재활 치료도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재활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암 재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암 재활이란 암 자체 또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 증상 및 기능적 장애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치료팀이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여 환자분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의료적 과정입니다. 최근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5년 상대 생존율이란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 환자분이 5년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뜻하는데 최근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4%로 암을 진단받은 분들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암의 진단과 치료에 국한된 질병 중심의 시각에서 암 환자도 일반적인 만성 질환자처럼 재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생존율이 높아진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재활 치료는 어느 과정에서 필요한 건가요? 네, 암 재활은 암 치료 전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암 재활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예방적 재활은 암 치료 전 그리고 암 치료 초기에 기능 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적 재활은 암 치료 후 기능 저하가 발생한 환자를 기능 회복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 지지적 재활은 암의 진행으로 인해서 기능 저하가 서서히 심해지는 환자에서 기능 저하를 최소한 예방하고 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화적 재활은 종말기 암 환자에서 통증,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 중 회복적 재활과 지지적 재활이 암 재활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기의 재활이 임상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암에 걸리면 주로 어떤 장애들이 발생을 할까요? 네,
암 환자분들이 호소할 수 있는 신체 증상이나 기능 장애는 암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특정 암 종류나 암 치료 방법에 따라서 특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의하면 피로감은 모든 암 종류의 50% 이상의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이었고요. 또 통증, 근력 약화, 또 관절 운동 장애, 그리고 손발 저림과 같이 근골격계 증상이 암 종류와 관계없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재활 치료가 암 환자들의 피로감을 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암 환자의 피로감은 통증,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 빈혈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정 가능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한 다음에 전문적으로 처방되는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암 환자의 피로감을 더는 데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은 유방암 수술 후 어깨 통증과 운동 장애, 또 두경부암 수술 후 목과 어깨 운동 장애, 개용술 후 통증 증후군, 비뇨기암 수술 후 골반 통증 증후군 등이 있으며 항암 치료 후 말초신경병증, 또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 통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항암 치료 후에 나타난다는 말초신경병증은 뭐 어떤 증상일까요? 네,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은 주로 항암제에 의해서 말초신경계가 손상을 받아 나타나게 됩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으로는 손발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무감각해짐, 그리고 손발에 쥐가 나는 것처럼 저리거나 화끈거림, 또 차가운 것에 노출될 경우 손발의 저림이나 통증이 심해짐, 그리고 물건을 짚거나 옷에 단추를 채우는 등의 섬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짐, 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바닥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87%까지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을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주고 꽉 끼는 신발은 피하고 또 마사지나 운동,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경감 및 신경 기능 회복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암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암 질환 중에 이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양한 재활의학적 접근을 요하는 대표적인 암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발생률이 높고 치료 성적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유방암 수술 후에는 어깨 통증, 관절 운동 장애와 가슴 부위 통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또 유방암에 대한 호르몬 치료 후에는 전신 관절통 및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 후에는 림프 부종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하는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대흉근이 당기는 위치에서 벽 모서리에 팔을 고정시킨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가슴 부위를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팔을 고정한 후 엉덩이를 발 쪽으로 내려 겨드랑이 부위를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네,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양팔을 아래로 내려 견갑골을 모아주듯이 등 근육 부위를 운동해줍니다. 네, 수건을 돌돌 말아 등에 놓고 팔을 만세하듯이 쭉 펴서 등을 젖혀줍니다. 네,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차렷하듯이 팔을 몸쪽으로 모아줍니다. 네,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팔을 쭉 핀 상태에서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팔을 벌려줍니다.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네요. 네. 예. 네, 유방암 수술 후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시행해 준다면 어깨 통증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 환자분들에서 장기적 재활치료를 요하는 주된 문제는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절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 후 과도한 부종이 생기고 또 단백물질이 축적되고 염증과 섬유화가 초래되는 만성 질환인데요. 유방암 수술 환자분들 중 약 5명 중 1명이 림프 부종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유방암인 경우에 이렇게 림프 부종이
자주 발생하나 봐요. 예. 네,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께서 림프 부종 발생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애과절, 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많은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 또 겨드랑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림프 부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방암 진단 시 환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또 환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또 많이 사용하는 팔 쪽의 유방암인 경우 림프 발생이 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림프 부종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런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찜질, 사우나와 같이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은 수술한 팔 쪽으로 들지 않도록 합니다. 또 감염 시 팔의 부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셔도 네. 돼요. 예. 네, 그래서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음. 네, 아까 그 그리고- 림프 부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그 뭐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들도 앞에 네. 다른 걸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림프 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마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네,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상지 림프절 그 마사지 동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예. 네. 네. 네,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귀 아랫부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목 뒷부분에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쇄골 부위에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계속 문질러 주나요? 한 몇 번 정도 문질러 주면 되나요? 한 3번 정도 아. 세 번 문질러 정도만? 주십니다. 예. 네, 이거는 하지 림프 부종에 도움되는 운동 영상입니다. 이렇게 발목을 빠르게 굽혔다 폈다 반복해 주시면 림프 순환 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네. 테니스와 골프와 같은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러면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 운동에 대해 염려하실 수 있는데 네. 네. 암 환자분들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면은 심폐 기능과 근력 기능이 향상되고 또 그리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일부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면은 암이 전이된다고 하여 운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암 환자의 암 재발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 주실까요? 네. 예. 일반인처럼 암 환자도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또 지구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피로감을 줄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수영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시행할 때는 숨이 좀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운동을 시행해 주는 게 좋고요. 네, 한 번 시행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3회 이상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 유연성 운동을 살펴볼 텐데요. 유연성 운동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이제 관절 구축이나 근육통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오른팔을 들어서 뒷목 부분을 잡은 뒤 코가 겨드랑이로 향하도록 머리를 굽혀주고 또 오른팔을 귀 윗부분을 잡은 뒤 겨드랑이가 귀가 향하도록 굽혀서 옆 목 부분을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굽히고 손바닥으로 손목 부위를 젖히고 팔을 서서히 펴서 아랫팔 부위를 스트레칭 시켜주고요. 네, 이렇게 침대에 엎드린 후 발목에 밴드를 고정시키고 밴드를 잡아당겨서 허벅지 앞부위를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네, 똑바로 누운 후 오른팔을 최대한 몸쪽으로 구부린 후 무릎을 서서히 펴서 허벅지 뒷부분을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네.
뭐 양쪽 다 번갈아 가면서 네, 해줘야겠죠. 양쪽 다 똑같이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스트레칭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시행 전후에 시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시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천천히 부드럽게 시행해서 관절 손상을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칭은 한 동작당 5에서 10회 정도 시행해주고 하루에 3회 이상 시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은 암 환자의 피로감을 덜어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은 팔굽혀펴기나 아령 들기 같은 동작이 있고요. 한 동작당 10에서 15회 정도 시행해 주시고 주 3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다양한 운동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또 운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암 환자분들은 암의 종류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운동 전 미리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빈혈이 있는 경우 빈혈이 교정될 때까지는 운동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후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운동을 하시는 건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방사선 치료 중이라면 수영과 같이 물에 닿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카테터를 가지고 있다면 관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말초신경병증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다면 낙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뼈전이나 또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분들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뼈에 무리가 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림프 부종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 과한 근력 운동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하지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장시간 걷는 운동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네. 재활 치료를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재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암 재활은 총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탁과 입원 환자의 암 재활 협진, 그리고 외래 암 재활 클리닉, 입원 암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재활의학과 협진을 요청하시면 되고 또 현재 퇴원해 계신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암 치료 후 변화에 대해 혼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암 재활을 통해서 빠른 회복이 이루어져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고 또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톡톡 오늘은 암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40대 남성입니다. 어머니가 암 환자신데요. 방사선 치료 후에 팔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고 하십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사라지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방사선 치료 후에는 피부나 연부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관절 구축이나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활 치료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6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암 치료가 끝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너무 멀어서 집 근처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헬스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감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로 인해서 말초신경병증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다면 낙상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림프 부종이나 뼈전이가 있다면 해당 부위 과한 운동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건강톡톡 오늘 이렇게 암 환자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 고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선 재활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